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드디어 일본이 대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대만 비즈니스 여행객 격리 단축 대상에서 일본 제외,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대만의 감염대책본부는 5일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일본의 단기 출장자에 대해서 격리 기간을 7일로 특별 조치하고 있던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만 입국 일본인도 예외 없이 14일 격리를 당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대만에서 볼 때 일본은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리더 부재나 다름없다. 대만이 일본을 지휘했더라면 지금쯤 상황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오사카 지사의 가글액 사건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관련 가글 제조업체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글액의 매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점포 정도 있을까 하고 갔지만 없었다. 하지만 사러 갈 거다. 가글액을 사겠다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TV를 보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8시에 20개가 들어왔는데 1시간 안에 모두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약국의 진열대에는 가글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글 제품의 가격이 10만원, 하나 약 10만원 정도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지어 삼성의 자금줄을 막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 공격 카드로 들고 나온 것 중 하나가 삼성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전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재는 금융 분야가 가장 효과가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해외 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다.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역시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일본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대항 조치는 취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소다로 경제부총리는 문예춘추 1호로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일본이 만지고 있는 카드 중 하나가 삼성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일본에게 너무도 무모하고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일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회장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즈호 은행이 속한 대형 금융 그룹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토 회장이 두 총수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한국 기업은 금리가 낮은 일본 자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처럼 성장 가능성과 신뢰가 높은 국가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약 10조 원을 한국에서 굴리고 있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본다면 한국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본 자금을 쓰는 것뿐이고, 일본은 성장 가능성과 신뢰가 높은 한국과 거래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일본이 금융 관련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설사 조치가 나오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가 글로벌 유동성과 한국 경제의 건정성을 고려할 때 일본이 자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삼성과 같은 슈퍼 고객을 내팽개친다면 삼성이 아니라 일본의 금융계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 기업의 회장이 한국에 직접 찾아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 앞에서 엎드려서 일본 정부의 행동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은 한국 내 일본 기업과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이 나간다? 일본 자본이 나간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건데. 산케이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기업과 자본의 한국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기업의 한국 열은 이미 식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약 45억 달러였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지난해 기준 14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사업이 품는 리스크가 선명한 형태라며 1년의 강제징용 소송에서는 일본제철 이외에도 미쓰비시 공업과 후지코시 등 70개사 이상이 피고로 내일은 내 차례라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인구 약 5천만 명의 시장이 있는 한국에 대해 정치와 비즈니스는 따로라고 생각해왔는데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정치 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치와 경제관계 모두 냉랭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의 큰 고객이었습니다. 일본의 1차 경제 공격의 결과는 고객을 잃은 일본 기업의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다시 VIP 고객을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일본 불매를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덕분에 탈일본의 가속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빠진 자리를 우리 기업이 메꿀 수 있으니 한국 내수 시장에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차 경제 보복도 실패할 거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 경제가 추락하면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자민당을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선제 공격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 점점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평화헌법이라 불리우는 헌법 구조도 조만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적기지 공격력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고노타로 고마워요. 우리나라의 영토 방위에 왜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필요한가?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노타로 방위상은 왜 한국의 이해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어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고노타로 방위상의 발언에 일본의 대중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노타로 고마워요 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기지 공격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후재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을 보면은 74.6%나 되는 일본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준비를 끝마쳤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부분만이 아닌 군사 부분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